저는 이제 그 배지대학교 건축과에 있는데 근대 건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 기념물 16호인 이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박물관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이 건물은 1916년에 지어졌는데요. 비록 근대식의 식민지에 의해서 식어버렸지만 당시는 세계 문화가 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 모였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학교였기 때문에 모든 그 전 세계로부터 온 지적인 힘들이 여기에 모여서 뭉칫된 에너지가 여기서 뿜어내고 있었거든요. 외관으로 볼 때 원래 상태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고, 수많은 여기 우리 한국 근대를 이끌었던 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펜젤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나라에서 보빙사 일행이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가우처 박사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아펜젤러는 일본으로 파견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파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자마자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게 돼서 단지 기독교와 한국 근대뿐만 아니라 이 한국 문화 전체적으로 근대화의 어떤 씨앗을 뿌린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좀 슬프고 나약하고 이런 나라로 보고 있는데, 아펜젤러 일기는 이처럼 정말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있었는가, 하늘이 천국과 같은 그런 나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단지 거쳐간 여행기가 아니라 한국에 실제로 살면서 한국 사람들이 생활을 깊숙이 자기가 이렇게 파고들면서 한국을 누구보다도 잘 느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하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묘사가 재미있는데, 우리 한옥의 경우에 이제 굴뚝을 갖고 있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나니까 마치 흡연하는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재미있고, 방 안에 들어가면 온 벽이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창호까지 해가지고. 또 외국인들은 호기심이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직접 보기는 좀 두렵고 종이에 침을 묻혀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보곤 했는데, 그래서 이 밤에 보면 온갖 눈들이 이렇게 뒤덮여 있는 집 깜짝 놀랐겠죠. 당연히 아펜젤러는 처음에는 한옥에서 살았는데, 한옥을 짓는 가장 구조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이제 조립식입니다. 한옥은 사실은 가구를 결합시키는 거니까 그 중간에 채워나가는 것들을 털어내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자유롭게 공간을 확장하고 이제 융통성 있게 쓰는 것들은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그 맨션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살기가 좋은 집이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집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한옥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아펜젤러는 그러한 한옥의 글로벌한 그런 특성들, 보편적 가치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외국인 길거리에서 보기가 굉장히 뭐 쉽고 뭐 이제 결혼도 뭐 자유롭게 하고 이러고 있지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방어망처럼 다른 데는 모르지만 한양 도성에는 외국인들이 사는 게 아주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이제 한양 도성에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일본하고 수교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 부사가 이렇게 우리 한양 도서관에 이제 살 집을 마련하려고 가진 노력을 했는데 결국 뭐 일본이 처음 한양 도서관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서대문 밖에 청수관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도성 바깥에서 기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청수관 이모군란에 의해서 청수관을 불태웠기 때문에 그걸 항의를 해서 이제 도성 안으로 그걸 계기로 해서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박영호가 살았던 집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본화된 서양식 건물을 지었던 거죠. 사실은 서양 문화의 접촉은 이전부터 중국을 통해서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뭐 천주교 유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실학자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청나라에 가서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그다음에 조청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 중국이 상인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외국인들이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청나라식 주거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건사창이라고 하는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벽돌조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벽돌 주 구조체로 해서 지붕은 동양식 구조, 그 다음에 거기에 목조가 결합된 벽돌을 이전에는 우리는 사람이 사는 공간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건물의 측벽이라 건물을 받쳐주는 하부 벽체 이런 거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사는 공간에는 나무를 이용했고 그다음에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 무덤이라든가 이런 데 건물이 하부 벽체, 벽돌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건사창 건물은 용도가 무기 제조를 하고 무기를 이제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벽돌조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시기에 벽돌이 유입되면서 주한 미국 공사관에 벽체를 이용하면서 사람이 공간으로 사는 공간에도 벽돌을 이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벽돌이 근대 시기를 만나면서 그 기능이 새롭게 살아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좌식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히팅 시스템 난로가 있는데 한국 여인이 이 난로에 앉아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정말 이렇게 뜨거 이런 것처럼 어떤 주거 생활에서의 충격이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아펜젤러 일기를 보면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두렵고 또 무서워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아펜젤러가 이제 딸을 낳았어요. 레베카 아펜젤러. 근데 이 딸이 웃고 울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심정들이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기록을 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아펜젤러가 한국에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가. 우리가 문화를 이야기할 때 일방적으로 어디에 전달하고 또 전파가 되고 발전이 되고 이렇게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문화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가 또 글로벌하게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는 거기도 하고 또 서양 문화가 우리나라에 와서 또 새로운 주거 환경으로 정착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